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바람입니다. 오늘은 IBM 양자 컴퓨터의 무서운 발전과 목표라는 주제로 어제 나온 IBM의 신규 제품 출시 및 양자 로드맵 업데이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5일 뉴욕에서 열린 IBM 연례 행사인 IBM 퀀텀 서밋에서 신규 제품 로드맵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오버뷰에서 뭐라고 했냐? 양자 커뮤니티가 성장하고 있다. 많은 사용자들이 양자를 연구에 활용해서 고전적 계산의 능력을 넘어설 수 있는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서 IBM도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IBM은 100개 이상 큐비트로 양자 실행의 작업을 간소화하기 위한 새로운 도구 세트, 이건 이제 개발이나 이런 실행에 있어서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개발 뭐 이런 쪽 얘기고요. 2029년까지 오류 수정된 양자 컴퓨팅을 달성하기 위한 진보된 양자 프로세서 헤론을 공개했고 로드맵도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드웨어 쪽을 먼저 보면 양자 컴퓨팅은 큐빗의 양자 생애 시간 내에 가능한 한 많은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지 못하다는 게 이제 초전도체의 단점이었는데,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헤런이라는 133큐비트 수준의 칩을 냈는데 이 목적을 위해서 설계됐다. 새로운 IBM 기술인 튜너블 커플러라는 기술을 통해서 이 큐빗이 서로 간섭할 때 발생하는 크로스토크 오류를 거의 제거했다. 그래서 오류율이 상당히 개선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큐빗의 그 코어런스 타임이라고 하죠. 그 양자 시간 내에 1800개의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다. 그래서 이글 127큐비트, 이것보다 게이트 수가 거의 4배로 늘어났고, 오류율 역시 이 이글에 대비해서 5배 향상이 됐고, 가장 뛰어난 성능의 프로세서가 돼서 이게 이제 기초 빌딩 블록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IBM 퀀텀 시스템 2라는 이제 확장성을 넣을 수 있는 양자 컴퓨팅 아키텍처 플랫폼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깔아 놓으면 칩을 더 붙이면은 더 확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개념의 플랫폼을 얘기를 하고요. 내년에는 3개의 헤론 프로세서를 결합시킨 프로세서가 탑재된 형태로 등장할 것이다. 그리고 1121 큐비트 수준의 IBM 콘도르도 시연이 됐습니다. 아직 상용화는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큐빗 밀집도를 증가시키고 지난해 말 출시된 오스프레이 400 큐비트 수준인데 이것과 비슷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헤런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튜너블 커플러를 탑재한 133 큐비트 수준이다. 그리고 콘도르는 좀 더 커요. 1121 큐비트로 좀 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특이하게 IBM은 이 새 이름을 양자칩 이름에 붙이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카나리아 같이 조그만 새에서 점점 뭐 독수리까지 올라가고 더 큰 새들로 점점 업그레이드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퀀텀 시스템 2에 대해서 연관된 영상이 짧은 게 나와서 먼저 같이 보시죠. Introducing the IBM Quantum System 2, the world's first modular utility-scale quantum computer system. Quantum System 2 was designed to tackle complex problems that lie far beyond the reach of today's classical supercomputers. It stands 15 feet tall and operates in a near-perfect vacuum at temperatures colder than deep space. Initially powered by three 133-qubit Heron processors, Quantum System 2 is fully upgradable to the growing line of utility-scale QPUs that IBM will be releasing over the next 5 years. This is the world's first modular utility-scale quantum system. So in addition to talking about physical qubits, we now need to be concerned with circuit size. By the end of 2024, each of the 3 Heron processors in Quantum System 2 will be able to process a remarkable 5,000 operations in a single quantum circuit. But the real triumph of Quantum System 2 is its modular design. Our new quantum coupling technology will allow multiple Quantum System 2s to connect together to create systems capable of running 100 million operations in a single quantum circuit. Continuing down this path, we plan to realize a system capable of running 1 billion operations in a single quantum circuit by 2033. That's why we call Quantum System 2 the building block of quantum-centric supercomputing. Today, our clients and partners are already using our 100-plus qubit systems to advance science, surpassing brute force methods deployed on the world's most powerful classical supercomputers. And soon, they expect quantum applications offering unprecedented business value. Our mission is to bring useful quantum computing to the world, and it starts with Quantum System 2.
자, 그래서 IBM은 현재 100개 큐비트로 3000개의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는 확장성을 달성을 했다. 그래서 헤로는 133개의 큐비트를 가지고 있고 이전 세대 이글의 성능을 능가하며 크로스토크 에러, 이제 서로 근접해 있는 큐비트들끼리 간섭해서 오류가 발생하는 걸 제거를 했고, IBM 퀀텀 시스템 2는 확장 가능한 양자 컴퓨팅 플랫폼이다. 그래서 뉴욕에서 있는 요크하이츠 연구소에서 운영 중인데 폭이 7m, 높이가 한 4m 정도 되고 3개 헤론 프로세서를 탑재하고 있어서 339 큐비트 정도 수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80%의 양자 개발자들이 선호하는 양자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인 큐스킷, 이게 이제 IBM 건데 신버전이 내년 2월에 나올 거고요. 현재 AI를 도입해서 활용을 해서 기존 모델들에 비해 2개의 큐비트가 사용되는 게이트 숫자를 20에서 50% 감소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양자 개발 프로세스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IBM의 생성형 AI 플랫폼이 왓슨을 도입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AI 테마도 놓치지 않고 있고요. IBM 퀀텀 세이프를 통해서 뭐 다양한 방법과 기술로 미래 양자 컴퓨터 공격을 대비하는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열심히 일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고요. 로드맵이 업데이트가 됐는데 일단 먼저 어떤 사항들이 업데이트됐는지 보고 로드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큐빗 늘리는 것 외에도 게이트를 많이 실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다음 미래 5년 동안 15,000개의 게이트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지금은 3,000개인데 한 5배 정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해서요. 그래서 지금 혁신적인 로드맵을 통해 점점 규모에 걸쳐 오류 수정에 도달하겠다 라고 해서 1121 큐비트의 콘도르를 시연을 했고, 내년에는 플라밍고 1386 큐비트, 크로스빌 408 큐비트를 내놓으면서 L, M 커플러를 구축한다. 이게 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뭔가 양자 오류를 줄여가면서 발전시키는 이런 도구들인 것 같아요. 2026년에는 쿠카브라로 4158 C 커플러를 만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2029년에는 1억 개의 게이트를 수행하고 2033년에는 10억 게이트를 실행하는 양자 오류가 수정된 양자 시스템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제가 예전에는 IBM이 이런 양자 오류 수정에 대한 명확한 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IBM을 좀 부정적으로 봤는데 좀 잘 해나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이번에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지금은 뭐 펠컨, 허밍버드, 이글, 오스프레이 여기까지 왔고 2023년에 콘도르 헤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헤론은 이제 모듈식으로 늘릴 수 있는 방식이고 또 내년에 플라밍고, 크로스빌이 또 이런 헤론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쿠카브라 그 다음에 2026년부터 1만에서 10만 큐비트까지 확장될 예정이다. 자, 그래서 로드맵을 2033년까지 10년 확장을 했다. 그래서 프로세서와 시스템이 실행할 수 있는 게이트 개수 확장에 또 중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이 133 큐비트 수준의 헤론으로 5,000 게이트에 도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2029년에는 이 그로스 코드라는 걸 활용해서 오류 수정을 넣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용되는 스탈링 프로세서가 200 큐빗 수준인데 1억 개의 게이트를 실행하겠다. 그리고 2033년에는 블루제이라는 칩으로 2000 큐빗으로 10억 개의 게이트를 실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처음 클라우드에 양자 컴퓨터를 올린 이후에 9개 자릿수 증가를 나타내는데 플라밍고, 크라스빌, 쿠카브라에서 나오는 시연될 IMC 커플러를 이런 것들이 나와야 그로스 코드가 실현이 되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오류 수정에 그 엄청난 기점에 도달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로드맵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성한 것을 우선 보면은 뭐 카나리 5큐비트, 알바트로스 16, 펭귄 20, 프로토타입 53, 펠컨이 27, 이글이 127,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오스프레이가 433, 콘도르가 1000이 넘고 헤론이 133이 나왔죠.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앞으로 뭘 할 거냐? 2024년에는 헤론으로 5000개의 게이트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모듈식으로 확장을 해서 3개를 붙여서 399까지 갈 거고 2025년에는 플라밍고로 5,000개의 게이트를 실행하면서 156개 큐비트짜리 7개를 붙여서 1092를 달성하겠다. 그리고 2026년에는 플라밍고로 동일하게 쓰는데 게이트를 7,500개까지. 그리고 2027년에는 플라밍고를 주력으로 게이트를 10,000개. 2028년에 플라밍고 역시 주력인데 게이트를 15,000개. 그 다음에 2029년에 이제 이 앞에 또 다른 모델들이 개발이 되겠죠. 2024년에 플라밍고, 크로스빌이 나오고 2025년에 쿠카브라가 나와서 여기서 이제 각각 그 뭐 IMC 이런 커플러들이 구현이 되면은 이제 이 2028년에 스탈링이 나오게 되고
여기다가 2029년부터 뭐 1억 개 게이트를 수행하면서 200큐비트 수준이지만 오류 수정이 들어가는 모듈이 된다라고 돼 있고, 2033년 뒤에는 블루제이가 나오면서 1빌리언, 즉 10억 개의 게이트가 들어가고, 아마 이 스털링을 여러 개를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10개를 붙여서 2000큐비트 수준의 10억 개의 게이트, 그리고 오류가 수정된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헤론이 나오고 2024년에 플라밍고가 나오는데, 주력칩은 2024년은 헤론, 2025년에서 2028년까지 플라밍고를 활용하겠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제가 놀랐던 점은 이제 오류 수정을 2029년에 넣겠다라는 명확한 목표가 박혔고, 거기에 도달하기까지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몇 큐비트 갈 거고 어떤 식으로 갈 거다라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건 이제 뭐 구글이나 허니웰 같이 그냥 2030년에 오류 수정 넣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죠. 그리고 지금까지 IBM이 2023년까지 잘 달성해왔기 때문에 뭐 이전에 애매했던 로드맵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연도의 목표를 보면은 2023년은 양자 실행 속도를 5배로 늘리겠다. 그리고 여기에 뭐 퀀텀 서버리스, 뭐 엑세큐션 모드를 넣겠다라고 돼 있고 달성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양자 회로 품질을 개선하고 속도도 더 빠르게 해서 5,000개의 게이트를 돌리겠다라고 돼 있고, 2025년에도 마찬가지로 회로 스피드와 병렬화를 증가시키겠다. 그리고 2026년에는 7,500개의 게이트, 2027년에 10,000개, 2028년에 15,000개, 2029년에 1억 개, 그리고 2023년에는 10억 개까지 가서 1,0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져가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빅테크나 뭐 여러 기업들이 100만 큐비트에 가겠다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1,000개의 논리적 큐비트를 가져가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논리적 큐비트를 누가 오류 수정으로 먼저 만드느냐, 그리고 1,000개 수준에 도달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에게는 뭐냐, 일단 IBM 로드맵이 작년 7월 이후에 1년 반 만에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목표로 했던 이글이나 콘도르나 헤론, 그리고 퀀텀 시스템 2가 예상 기한 내에 잘 출시가 됐어요. 근데 세부 내역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정확히 뭐 개선됐다 나왔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뭐 내부 스펙이 어떻게 되고 몇 대가 팔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아마 대기업 특징대로 목표는 달성했는데 내부가 건실한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 쭉 매년 2~3배의 큐비트 숫자를 달성해 나왔다는 것은 좋은 성과다라고 평가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오류 수정 도입 시점을 2029년으로 못 박은 것은 좋은 변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까지 어떻게 갈 건지 구체적으로 나온 로드맵은 이제 뭐 아이온큐 이외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크라우더 부사장은 우리가 아직 시도하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할 도구가 생겼다. 그래서 10년 정도 뒤면 양자 컴퓨터 활용이 보편화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제가 투자 목표를 한 아이온큐 100불이 2030년 정도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기다려야 큰 수익이 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힌트를 던져주셨고, 근데 의문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오긴 나왔는데 내부 스펙이 어떻게 되냐, 그거는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고, 왜 좋은 제품들이 나오는데 아무도 자기 돈 주고 산 고객이 없느냐 이거죠. IBM이 본인이 직접 깔거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합작으로 투자해서 깔고 있는 형태인데 왜 아무도 산 사람이 없느냐, 이 부분이 저는 아직도 좀 해결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근데 대기업이 항상 이길 확률이 높죠. 엄청난 자금과 인재,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배당도 잘 줍니다, IBM이. 그래서 안전한 IBM이 분산 투자하는 것도 이제 많은 분들에게 나쁘지 않은 전략 중에 하나로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이런 대기업들이 먼저 선점하면 뒤처질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물론 근데 저는 아직 IBM에 투자할 생각은 없고요.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인 성과들, 뭐 어느 저명한 기업이나 어느 국가연구소에서 이걸 100억 200억 이상 주고 샀다더라, 이런 게 나오면 좀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IBM 양자 컴퓨터 신제품 그리고 로드맵 업데이트 말씀을 좀 드렸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이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이러한 양자 컴퓨터 외에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가을바람의 경제력 자유 연구소 멤버십에서는 이 양자 컴퓨터 이외에도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차세대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같이 뭐 회사 탐방도 가고 있고,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한 내용들도 공유를 드리고 있고요. 북클럽을 통해서 이제 투자의 대가들의 마인드를 배워서 어떻게 저는 부를 잃었고 더 잃어갈 것인가, 이것들을 많은 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참고하셔서 합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